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9일 오전 11시입니다. 요사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윤석열 씨의 고단수 메시지 정치에 문재인 세력, 민주당 세력이 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걸 구경하면은 참 통쾌하기도 합니다. 윤석열 씨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간단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면은 그게 하나의 미끼가 돼가지고 그걸 먹으려고 많은 이 물고기들이 몰려 들어와 가지고 너도 나도 미끼를 물고 낚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렇게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의 함정을 파는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함정을 자기가 파고 싶어서 판 게 아니라 그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이 1984와 동물농장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썼습니다. 이 스탈린주의, 공산주의 악마성을 문학적으로 표현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공산주의와 같은 광신도들과 싸울 때 우리도 같이 광신도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머리를 써야 한다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실, 법치, 그리고 과학을 존중하는 문명 세력이죠. 이런 사람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같이 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좌익과 싸울 때 같은 수법으로 선동하고 같은 수법으로 교양 없이 행동하면 같이 진다는 겁니다. 또 유명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1946년 2월에 당시에 주 소련 미국 대사관에 차석 대사로 있던 조지 F 캐난이라는 사람이 쓴 일종의 전략 문서입니다. 그걸 롱 텔레그램이라고 그럽니다. 긴 전문입니다. 전문을 보냈는데 아주 길었어요. 이게 대소 봉쇄 정책의 설계를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마지막 문장이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뭐냐? 이 공산주의자와 소련과 싸우려고 하다가 닮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닮으면 큰일 난다. 즉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 우파 세력에도 주는 경종입니다. 좌파가 선동질 한다고 우리도 같이 선동질 한번 해보자. 그래서 4.15 개표 부정이 있었다 하는 이런 선동하다가는 큰일 난다는 겁니다. 또 광주 사태에 600명의 북한군이 들어왔다는 그런 선동을 하다가는 되말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씨는 바로 머리를 써서 좌익과 고단수로 싸우는 분인데 최근에 이분이 6월 5일 국립현충원을 방문을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더니 이걸 가지고 또 이 문재인 세력 쪽에서 와글와글 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소재가 되고 또 윤석열 씨가 6월 6일에는 천안함 생존자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괴담 퍼뜨리는 자들은 혹세무민한 이들이다라고 했다는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고 요게 채널A 토론회에서 화제가 됐는데 여당 전 부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신경질을 내면서 최원일 천안함 함장이 생떼 같은 이 장병들을 수장시켰다 하는 막말을 했습니다. 생떼 같은 이란 말은 멀쩡한 그런 뜻인데 멀쩡한 사람들을 죽였다. 이제는 또 천안함 함장을 이 사건의 범인으로 낙인 찍는 이런 막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분에 대해서 여론이 악화되고 있고 이 발언으로 아마 상당한 몇만 표 날아간 거 아닐까요? 몇십만 표 날아갔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다 윤석열 발언에 과잉 반응을 하다가 자기 폭로를 하고 있는 격입니다. 지난 5월 18일 직전에도 윤석열 씨가 5.18 정신을 개성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개성해야 되느냐?
과거나 어느 지역에 가두어 놓아서는 안 된다. 5.18 정신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한반도의 독재 세력과 전제 세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저항해야 한다. 이렇게 딱 개념 규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뭐 문재인 반대하자, 김정은 반대하자는 말이 없어요. 일반론으로 딱 해놨더니 이게 또 민주당 사람들을 자극을 해가지고 거기에 반응을 하는데 반응하는 수준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것 또한 자기 폭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청래 의원인데 이 사람은 이걸 반박을 하다가 본인이 좀 우스운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했냐면 검찰주의자가 민주주의를 말하더니 여름에 손바지 입고 장에 가는 꼴이다. 가장 견제받지 않는 민주주의 사각지대가 바로 검찰이다. 5.18 영령들이 윤석열의 반민주적 반검찰 개혁을 꾸짖지 않겠는가.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라. 5.18 영령들에 대한 모독이다. 윤 씨가 5.18에 대해서 한마디 걸치는 것을 보니 안 어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한다. 어쩐지 정치와 민주주의 이런 종목에는 안 어울리는 선수 같다. 차라리 UFC가 적성에 맞을 것 같다. 이거죠. UFC에 비유를 하면서 정치에는 안 맞는 사람 같다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정청래는 낮은 수준의 정치를 하고 있고 윤석열은 지금 고차원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차원의 정청래 등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가장 날카로운 당시에 반박을 한 사람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인데 민주당이 5.18 정신 개선 강조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 히스테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3.1 운동 정신 우리 국민 모두가 개성하듯이 5.18 정신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개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 5.18 정신이 민주당만의 것인가? 윤 총장은 5.18 정신 개성하면 안 되나? 3.1 운동 때 독립운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운동을 기리고 그 정신을 개성하면 안 되는가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윤석열 씨의 이 메시지 정치가 고단수냐 하면 들여다보면 또 고단수가 되는 게 간단합니다. 이분은 어떤 글을 쓰든지 행동하는데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정치인 중에 아마 유일하게 헌법에 근거해서 자기의 주장을 펴는 사람입니다. 링컨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헌법이란 눈밖에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정치인은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해서 이야기하고 헌법에 근거해서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런 여야 정치인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윤석열 씨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힘이 생깁니다. 논리적 힘이 생깁니다. 이겁니다. 바로 윤석열 씨의 모든 논리는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5.18 정신도 헌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게 누구든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 이게 5.18 정신이다.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헌법을 존중한다는 것은 헌법을 뒷받침하고 있는 사실, 과학, 법치를 존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논리가 생긴다 이거죠. 그리고 이분은 말을 짧게 합니다. 글을 짧게 하고 함축성을 넣습니다. 그리고 일반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사람을 공격을 안 해요. 그러니까 반격이 불가능한 메시지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걸 반격하고 나서면은 도둑이 제발 저린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요새 안보 이념 문제를 다룹니다. 이것도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우리 정치인들은 안보와 이념은 표가 안 된다고 했는데 윤석열 씨는 안보와 이념을 정치적 용어로서 절묘하게 쓰고 있습니다. 안보 이념이 표가 됩니다. 이번 대선에서 자유민주 진영의 후보가 이기려면 안보 이념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500만 표 차이 이상으로 압승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을 윤석열 씨가 잘 읽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윤석열 씨가 이 정도의 내공을 쌓는 데는 저는 이분이 사법 시험에 계속 낙방하면서 보낸 일종의 방황의 계절 한 7, 8년이 매우 소중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큰 인물이 되는 분들 보면 다 이 좌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좌절을 극복하면서 권력 의지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승만도 그랬고 박정희도 그랬고 프랭클린 루즈벨트도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다가 이게 막 반신불수가 되면서 재활운동하면서 권력 의지를 키워서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그 부인이 한 적이 있습니다. 윤석열 씨가 그런 방황의 계절, 좌절의 계절을 가졌다는 것이 이분을 대통령감으로 만드는 시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